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지난주는 주 초반 상승 움직임이 주 중반 이후 나타난 반락 진행으로 인하여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등 모든 지수가 주간으로 하락하는 아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흐름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주의 중요한 관찰 요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BTS 개척 결과로 보면은 전주 대비 월간은 소폭 개선되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으나 일간은 약화되었고 특히 주간은 현격하게 약화 중인 결과를 시현하였습니다. 도표에서 포지션 변화가 발생된 부분은 노란 별표하고 업다운 삼각형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의 반전입니다. 향후 최소한 약 2주 정도는 상방 진행의 잠재보다는 하방 진행의 연장이 삼성전자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65,000원과 61,800원의 강력한 지지를 한번 기대해보는 행국입니다. 전체적인 변화를 요약해 본다면 월간은 소폭 개선, 반면 주간 및 일간은 동반 약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그 와중에 일간의 매수 대 매도는 2대 8로 매도 우세화되어 있고 주간은 매수 대 매도가 5대 5로 균형 중이라는 점과 월간은 매수 대 매도가 6대 4로 전주 대비 개선 중이라고 정리됩니다. 아직 월간이 개선 중이라는 데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주 흐름에서 중요하게 관찰하여야 할 핵심, 즉 시장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선 지금의 흐름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수 2600포인트에서부터 반등한 그 반등 흐름에 대한 되돌림 반락 진행 과정인가, 아니면 재하락을 향한 시동을 거는 중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 4월은 상승 흐름이 우세라고 인지하였었던 퀀터 분석의 배경을 뒤로한 당면 전투에서의 공격과 후퇴에 대한 전략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3분의 1이 지난 현재의 4월은 지금 음선화되어서 진행 중이고 4월이 상승하여야 할 요건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양선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 4월의 시초지수인 KP 기준 2746포인트 이하에서는 보수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고 그 이상이 목격되는 날부터 상승 관점을 견지하는 전략이 곧 시장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최소한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볼 경우에는 지난 몇 달 전부터 설정한 상승 관점 잉태 수준이라는 지수, 즉 2815포인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취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고, 최근에 보여준 약한 모습은 향후의 아래 지지선 지지 여부도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즉 지수가 하락하면 할수록 지지력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화되면서 아래 뚫림의 위험이 커진다는 모멘텀 흐름 속에 위치하여 있다는 만치, 반드시 오르는 모습을 시장은 빨리 보여야 하고 오르지 못하면 곧 지지는 뚫린다 라는 생각도 같이 겸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 2663포인트의 지지는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행여 이 지수의 지지 실패가 목격된다면 향후 매우 힘든 여정이 예고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코스피의 강력한 분발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온 코스닥도 지난 주간을 마감하면서 역시 비슷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상승 관점 잉태 지수인 960포인트를 목전에 앞두고
저항 극복을 하는 모습이 일단 좌절되는 상황이며 점진적 하락 강화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지난 주간의 모습으로 마킹된 키 리버설 형태의 음선, 즉 하락 장악형 음선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양호한 형태로 관심을 끌었던 S&P 500의 행보 역시 강력한 저항 영역의 주 초반 싸움에서 탑 페일리어, 즉 두 번 도전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인 뒤 급격히 되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이전 돌파되었던 저항 영역에서 새로이 지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공이 모두 제가 과거부터 그림으로 그려놓았었던 진한 녹색의 궤적들을 추종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여 추가로 후퇴하더라도 아래에 4378포인트라는 강한 지지 영역이 신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41포인트 이하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는 보수적 관점을 견지함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차후 이 수준 이상을 보일 경우에는 상승 관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S&P 500이 전체 시장 흐름을 상승 관점에서 견인해 보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강력 저항 구간 도전에 실패한 나스닥의 경우에는 중간 지지점이 없는 연유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락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후반부에 언급드리겠지만, 일반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기존에 그려놓은 진한 녹색 선을 추종하는 더욱 어수선함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비록 수치로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래 13,610포인트 그리고 13,240포인트의 지지는 매우 강한 상태인 만치 추가 관찰에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려놓은 진한 밤색의 궤적을 오히려 추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는 시메트릭 웨이브 폭으로 설정한 구간에서의 갇혀진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상승 경향의 흐름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됩니다. 지난주 제자 한 분께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하여 간략히 상품 하나를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주목할 당시에는 20개 정도 남짓한 상품들이 이제는 9,000개를 넘는 상황이어서 우선 이 중에 가장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6개월 흐름을 일견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 업종지수와 비슷한 모멘텀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 완만한 하락 진행 중으로 분석됩니다. 위쪽에 강력한 저항 구간인 3,600불의 테스트 실패를 겪고 난 이후의 진행 과정이며, 아래에는 2,995불, 2,454불의 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위쪽 3,600불의 돌파 시에는 역시 당연히 상승 관점 견지가 더 주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달 시련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각 지수들의 도출을 다음과 같은 고전적 피벗, 클래식 피벗과 우디스, 가마릴라, 드마크, 산식으로 각각 도출하여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 두었으니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도출 산식은 차후 기회가 될 때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그 결과만 참조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스피의 경우 다양한 지지와 저항선들이 도출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2653포인트의 지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져야만 하는 자리이고 최후의 보루이며, 이의 지지 실패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경우는 891포인트입니다. S&P 500의 경우에는 4246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지금 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침해될 수 없다라는 시장 심리의 지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경우에는 12,986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당장 앞으로 많이들 이야기할 이슈 하나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비영리 단체인 전미 일반 투자자 협회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에서 발표된 매주 발표가 일어나죠. 향후 6개월 동안 일반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 전망 견해가 크게 변동되었다는 흐름의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즉 강세 낙관론이 31.88% 전주에서 금주에는 24.71%로 마이너스 7.17%포인트 급락했다는 것. 그 다음에 약세 비관론이 27.54%에서 41.38%로 13.84%포인트 급등했다는 것. 또한 보합 중립관이 40.58%에서 33.91%로 역시 6.67%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 4주 정도의 변화 흐름을 좀 더 시인성 좋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 사진입니다. 또한 과거 역사적 평균 대비하여 나타난 현재의 위치, 그리고 과거 1년간의 최고치 대비한 현재의 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도표입니다. 지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S&P 500 지수하고 강세 전망 수치에서 약세 전망 수치를 뺀 스프레드, 이 두 양자 간의 궤적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관찰되듯이 실제 지수의 진행 흐름과 이 스프레드 간의 흐름은 다소간의 스프레드가 후행성을 가지는 모습이 언뜻 간파되기도 합니다. 좀 더 긴 시간의 자료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선으로 나타나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만 대략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통상 일반 투자가들의 심리는 다소간의 후행성, 이를 하인드사이트라고 그러죠. 사후 약방문식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많은 역투자가 컨트레리언들은 이러한 시장이 사람 심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속성을 노려서 주로 많이 참고하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파이 트레이딩룸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약 22년간에 걸쳐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1%보다 작고, 동시에 S&P 500의 전주 대비 등락률이 마이너스 2.6%보다도 더 하락한 경우는 총 19번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시장에 매수 대응했을 경우에 승률은 57.89%요. 그 다음에 PTLR, Profit to Loss Ratio는 57.04%의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러한 이슈가 뉴스화되더라도 크게 귀를 많이 열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장시간 재미도 없고 지루한 내용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